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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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멋지십니다. 모델 포스로 등장해 주셨는데. 모델 포스로 등장해 주셨는데. 야, 진짜 멋있으신 분이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 보면서 어떤 분인지 유추해 보겠습니다. 네. 고향은 대전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별명이 왕눈입니다. 네. 별명에서 나이나 연배가 티가 나네요. 약간? 저게 예전 별명에도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 때 세대잖아요. 맞아요. 왕눈이보다 훨씬 더 윗세대겠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개구리 왕눈이는 없었고요. 네네네. 그냥 눈이 커서 왕눈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최근에 관심사가 재밌어요. BTS가 들어가고 책. 예. 그러면은 일단 암이세요? 한 20년만 젊었어도 그러겠는데 암은 아니고요. 작년에 무슨 시상식에서 네. BTS를 봤는데요. 아, 실제로 보셨어요? 예. 팬들의 반응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길래 이러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시상식에서 만났다라면 오늘 KBS 사장님이신가요? KBS 사장 오늘 사장님이 저희 특별 출연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좀 눈이 가더라고요. 책은 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직업이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직업?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코미디에 재능이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요즘 재밌는 사람들이 대세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노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면 좀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하는 희망?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오늘 큰일이네요. 노잼인 분이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꽃중년 그리고 비율 깡패. 네, 뭐 지금까지 딱 봐도 저희도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아로 별별 골드 서울연극제 예술감독. 아로 저 골드는 그 배우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정체가 빨리 공개됐어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경험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Reaching through the dark, been holding out my heart. 특별한 배역들 이런 걸 하면 재밌어요. 도전하고 싶은 욕심 말고. 자, 기대하시라. 짜잔! 네, 남명렬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제약사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네. 옛날 별이 5개 이후로 이렇게 확신을 주는 목소리가 쉽지 않은데 네. 의학대 교수님이시라든가 아니면 저 이제 성악가 교수님 약간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좀 자주 들으시죠?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듣습니다. 실제로도 뭐 회장님이라든지 박사님, 교수님 뭐 이런 역할을 많이 맡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중한 이미지가 좀 강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뵈니까 약간의 재미있는 뭔가가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재밌으려고 애를 쓰는데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약간 코믹한 것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가 많죠. 많으세요? 예. 너무 진지한 역만 혹은 그런 연기만 하다 보니까 재밌는 친구를 만나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좀 골치 아픈 거, 심각한 거 이런 거만 하고 나니까. 아니 근데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코믹 연기도 무조건 잘하시거든요. 무조건? 네. 그럼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재밌는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개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자주 봐야겠는데요. 그거 문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콘. 뭘요? 정범균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 개콘 정범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아 뭔가 같은 사람인데 신뢰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으시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출연하신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바쁜데도 연극을 또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연극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활동 범위를 이렇게 하나씩 넓혀 나간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연극이 가장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연극할 때가 제일 재밌고요. 네. 그래서 다른 매체 연기를 하면서도 매년 그 무대는 뭐 꼭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캐스팅이 돼야 되겠죠. 아니 1년에 그래도 한두 작품 정도 하시는 거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3편 했습니다. 3편이요. 1월 달에 오이디푸스라는 연극을 했고요. 유명 배우 황정민 배우가 출연했던 연극을 같이 했고요. 굉장히 대중적 연극이었죠. 여름에는 그을린 사랑이라는 연극을 그을린 했고요. 사랑. 예, 가을에는 알리바이 연대기라는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품으로 상도 타셨더라고요.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영광을 준 작품이죠. 뭐 동아연극상을 비롯한 연기상을 몇 개 받았던 연극이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2013 6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2012년에는 제73회 김동훈 연극상, 2009년 제2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남자 연기상, 제14회 희서 연극상 올해 연극인상 역시 2009년에 받으셨고, 또 2002년 서울 공연예술제 연기상, 또 그 밖에도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이 상은 내가 정말 뿌듯하고 좋았다라는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꽤 되거든요. 네. 근데 가늠이 안 돼, 사실. 맞아요. 전업으로 연기하고 거의 10여 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상을 받은 게 2002년도였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친구는 상복이 좀 없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상이라는 게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범준 씨? 아직까지 상을 한 개도 못 받았어요. 다른 평가도 받는 무대도 꽤 있었고 했는데 상이 저한테 좀 많이 비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저의 친구들, 동료들, 뭐 후배들도 상을 많이 받는데 상하고 나하고는 뭐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2002년도에 그 영예연극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상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인생을 어떤 밧줄을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매듭 같은 게 없으면 계속 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매듭 같아서 그 매듭에 발을 딛고 잠깐 쉬다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는 어떤 다리 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고 제가 수상 소감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멋진데요? 매듭. 네요? 매듭. 이렇게 느낌을 봐서는 데뷔가 길거리 캐스팅이신 건가요? 길거리 캐스팅? 네. 서울에서 자라고 살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전에서는 길거리 캐스팅이 거의 없죠. 저는 그 연기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인이 연극을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 축제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걸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바로 서클, 그 당시 서클이라고 했는데 동아리에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연극을 해보기도 하고 대학 때 처음 접하셨어요? 네, 대학교 연극반에서 처음으로 연극을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배우를 꿈꿔서 연극을 하신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대학 졸업하면서 연극을 하겠다고 사실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고
그리고 졸업하면 직장 잡고 그리고 뭐 직장 잡으면 결혼하고 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네. 꽤 길게 한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직장 생활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영업부에 있었는데 네. 영업부는 좀 진취적인 성격 아니면 끈질긴 성격 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진취적이지도 못했고 그닥 끈질기지도 못했고 어쨌든 6년을 버틴 것만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뭐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그만두고 그다음부터 뭘 하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배우, 왜 연극이었을까요? 여러 그때 분야가 있는데. 뭐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도 연극을 아예 멀리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대전에서 5년, 서울에서 1년을 근무했는데 대전에서 5년 근무하는 동안 그 제 또래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뭐 연극 스터디 그룹도 하고 회사를 뭐 그 다니시면서 후에는 연극 극단도 창단하고 놓고 계셨던 게 아니네요. 네네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올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뒤에. 소위 전업 배우의 길로 들어서신 거잖아요. 초반에 어떠셨어요? 그럴 때 제일 고생하는 게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고 가니까 주변을 잘 돌아보질 못하는데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결국은 저한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족한테 제일 그 고통을 많이 줬죠. 근데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또 형제들 도움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마 동생한테 용돈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명절 때 대전 내려오면 네. 제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배웅하러 내려와요. 일부러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면 차에다가 봉투 던져주고 가고 와. 좋은 동생이다. 네, 그러네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기에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그 최윤일이라는 그 연출가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의 작품은 못 하시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잘 나가는 그 연출가 분이었어요. 그분이 뭐 작은 인연 때문에 저한테 같이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서울 데뷔한 작품이 불에 가면 불에 가면. 예, 불에 가면 권력의 형식이라는 작품을 했거든요. 그 작품을 한 5개월 열흘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2번씩 하루 2회.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예, 않고 예, 5개월 예. 동안. 힘에 부치거나 그러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나요? 바로는 좀 드셨나요? 아마 그때는 먹었을 거예요. 아마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꿍쳐놨던 사실 그때 버텼던 거는 저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무대에서 버텨내질 않으면 제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늘 한 작품을 할 때마다 나는 그 절벽의 끝에 서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을 제가 성공적으로 연기해내지 못하면 곧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버텨야지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겪지 않았나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고시원 살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많이 통하네요. 네, 저도 그때 고시원 살았거든요. 고시원비도 없을 때는 막 친한 형네 가서 막 몇 달씩 살고 그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진짜요? 저는 형은 아니고요. 네. 후배 집에 껴 살았죠.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후배 집에 이제 껴 살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내가 살고 있는데 내 허락 없이.
그 친구가 집을 나가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야죠. 근데 어떡해.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신혼집에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잖아요. 세상에. 후배 신혼집에 두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야, 진짜 민폐. 이런 민폐 처음 보네요. 그분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계세요? 그럼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하고 있는 오치규라는 친구예요. 아, 교수님. 제 연극반 후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신부를 생판 모르는 친구라면 갔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도 대학 때부터 잘 알던 친구였었어요. 신부도? 그 신부도. 지금이라도 저 사과의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교수님한테. 아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후배야 미안하다. 그리고 혜정아 그때 미안했다. 야, 진짜 에피소드네요. 그래서 두 달 후에 다시 고시원으로 갔죠. 지금이나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 그렇죠? 예전에는 그만큼 절박하셨다는 얘기를 들려요. 하나 높아심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연극 배우 하면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서는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연극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만약에 20대 중반부터 시작한다면 20대 중반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산 사람이 과연 다른 어떤 일도 맞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네. 사실 그 시작할 때 어려움은 그 다른 장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를 뭐라고 할까 그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그렇게 대학로에 가셔서 책을 보셨다고. 왜 그러신 거예요? 서울 올라가서 95년도에 서울 올라가서 한 4년 정도 활동을 하니까 대체적으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저의 이름과 얼굴을 대부분 아는 정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가가 작품을 하겠다 하고 대본을 볼 때 A, B, C, D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물을 보면서 그 배우가 떠오르지 않으면 캐스팅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연출가들, 연극하는 사람들 눈에 계속 띄어야 돼.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놀아도 대학로에서 놀아야 돼. 맞아. 효과가 있었어요. 많았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럼 책이냐? 술을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술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도 저희 같은 이제 직업은 누군가한테 계속 캐스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스트레스. 잘 아시겠지만 네. 배우한테는 숙명이죠. 그죠. 그거는 아마 탑 배우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연극이 지금 아무리 호평을 받아도 이게 곧 끝나는데 맞아.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다른 작품을 연습을 해서 그때도 3개월 후에도 무대에 서 있을까? 혹시 지금은 호평받고 있지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뭐 연극 작품만 해도 한 100여 편 가까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세보진 않았지만 예. 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좀 남는 뭐 소중한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알리바이 연대기 저한테 많은 영광을 줬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였고요. 또 하나를 꼽자면 뭐 코펜하겐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 이론 물리학, 핵물리학 용어들이 막 난무하거든요. 중간중간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겠어요. 이해를 엄청 많이 다 해야 했죠. 되니까.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막 난무하는 연극이었어요. 처음 연습할 때는 세미나실처럼 막 하고 했었죠. 왜 그렇게 했냐면 배우가 어떤 용어를 내뱉을 때 머릿속에서 그 용어를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고 맞아. 아무것도 모르는 걸 외워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전혀 달라요. 맞아. 감정이 안 섞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리뷰해 보면 그 배우는
내용을 모르고 대사를 하는 것 같더라. 대사만 외워서 앵무새처럼 뭐 내뱉는 것 같더라. 이런 리뷰가 가끔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남편이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한 건 처음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용어들을 자기 하나도 모르겠거든. 정말 소화를 잘하셨나 봐요. 정말.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이디푸스를 하실 때 원캐스트로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스케줄도 이만큼을 빼야 되고요. 연습도 혼자 다 해야 되고. 원캐스트는 사실 영국에서는 원캐스트가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부터 그 소위 프로덕션 연극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대중극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더블 캐스트 혹은 멀티캐스트, 맞아요. 트리플 캐스트 등의 멀티캐스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연극들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연극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멀티캐스트를 하는 것이 연극은 기본인 것처럼 알겠죠.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 상업 프로덕션에서 하는 연극 말고 다른 연극들은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다 원캐스트예요. 당시에 이제 그 작품을 하실 때 조금 마음 아픈 일도 겪으셨잖아요. 네. 아, 예. 그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난감했죠. 저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원캐스트. 네,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혼자 그 배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예. 그런 것도 하는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작품을 잘 마치신 거죠. 네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근데 이제 연기하실 때의 감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저는 개콘 녹화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녹화를 했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저도 대체가 안 되니까. 분장실에 대기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힘들고 하는데 무대에서 이제 등장하기 직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조금 잊혀져요. 네. 나가는 순간에 네. 저의 왼쪽에는 2,000명의 관객이 앉아 있다.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잊혀지더라고요. 뭐 나온 다음에 맞아요. 마음이 좀 불편 하는 게 좀 있죠. 근데 뭐 숙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뭐 더 큰 아픔은 없었습니다. 네.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렇죠. 그러나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을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나아가라. 멋진 말. 예.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도 왕성한 활동을 하실 텐데요. 2020년도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안받은 연극 작품이 2작품이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예. 서울연극제 예술감독 예. 네. 그 역할도 그 연극제 기간 동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5월 한 달 동안 하거든요. 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을린 사랑이라는 작품 그거를 대전예술연당에서 대전에서요? 하기로 그거는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이러면 10월 달쯤 오시는데 정말 일찍 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11월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걸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가고 싶네. 가야 되겠는데요, 저도. 저희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우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저희 초대 손님들께 항상 드리는 공식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내 이름 석자, 남명렬을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체홉이 쓴 희곡 중에 갈매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했던 배역에
뜨리고린이라는 배역이 있는데요. 뜨리고린이 작가예요. 이 퀸 혼자 하는 독백이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지석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뜨리고린이 누워 있군. 그래, 썩 괜찮은 작가였어. 하지만 톨스토이나 이런 친구들을 그런 작가에 비하면 좀 못했지 하는 얘기를 할 거다 하면서 막 스스로에게 막 화를 내는데요. 저는 저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꽤 쓸모 있는 배우였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노잼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오히려 재밌고 묵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고 묵직했던.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으시면 월 13,000원에 제가 한번 싸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김포인데요. 네. 저는 좀 멀다.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또 CF까지 여러 무대에서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1월 대전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때도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